자, 이번 강좌에서는 4장 파일 시스템 응용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파일 응용에 해당되는 명령어들 소개를 드릴 거고요. 본문에는 좀 더 많은 양의 명령어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명령어들에 대해서 실습 예제가 일일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기준으로 실습과 함께 명령어들을 일단 좀 넓게 확장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저와 함께하는 이 강좌에서는 실무에서 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명령어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배우게 될 그 4장 고급 응용에서 배울 명령어들과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C 명령은 파일 내에 있는 행이나 단어, 문자의 수를 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컷이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잘라낼 수 있는 명령인데 특정 바이트나 필드를 잘라내서 추출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랩이라는 명령은 파일 내에 있는 내가 원하는 패턴이라든가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라인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find 명령은 파일 시스템에 있는 많은 파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지금 소개드린 명령들은 공통적인 기능을 살펴본다면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많은 파일을 또는 하나의 파일을 타겟으로 해서 그 파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능에 맞는 필터링 조건을 가지고 해당되는 그 검색 조건에 수용이 되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사용이 될 것이냐. 일단 접근하는 측면을 보면 우리 PC에서 사용하는 엑셀의 기능을 연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활용 사례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명령어들을 조합을 해서 유닉스에는 없지만 엑셀과 같은 기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에는 생각보다는 임의의 파일을 모디파이 해야 되는 경우가 간간히 생기게 됩니다. 유닉스 시스템에는 그 서버가 돌면서 떨궈뜨리는 어떤 로그 파일이라든가 배치 파일이 돌면서 생성해낸 어떤 실행 결과라든가 이러한 그 파일들이 다량의 사이즈를 갖는 파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이 파일들 중에서 모두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라든가 특정한 칼럼만이 나한테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명령들을 조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데이터로 해서 뭔가 응용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때 이런 명령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모른다면 그 파일을 FTP로 다운을 받아서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뭐 엑셀이라든가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 다시 유닉스 서버로 FTP를 통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당되는 목적에 수행이 되는 명령을 실행하고 뭐 이런 것들의 절차를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명령어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유닉스 상에서 간단하게 대량의 파일을 가공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만을 발췌하고 이런 기능들을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주변에서 어떤 찬사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일단 몇 가지 더 좀 공통적인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명령들은 파일을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근데 엑셀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뭔가 타겟이 되는 파일을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 써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소개한 4개의 명령어 외에도 앞으로 4장에서 고급 응용 단계에서 파일 편집 고급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8장이 되겠죠. 그 8장에서 소개되는 명령들도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명령어에다가 8장에서 소개되는 명령을 더 어펜드해서 보강을 한다면 유닉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임의의 파일을 가공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측면으로 또 바라보죠. 첫 번째는 이미의 파일을 대상으로 이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보자. 자, 그런 측면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파이프와 함께 연계되는 이 파일 응용에서 소개하는 명령어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의 기능은 우리가 이전에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호로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랬고요. 파이프의 앞과 뒤에 명령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이프 앞에 첫 번째 명령이 있고요. 파이프 뒤에 두 번째 명령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서 1번 명령의 실행 결과가 파이프를 통해서 2번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구조는 파이프는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그 정적인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파일을 매개로 해서 이 명령들을 사용하는 방법 소개를 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명령들이 이 파이프의 뒤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명령의 실행 결과를 파이프를 통해서 받아서 자기의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이런 구조로도 이 명령들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직 배워야 될 명령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이번 과정에서는 이 각각의 명령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이런 파이프를 이용하는 구조는 어떤 명령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명령어들의 입력으로 수행 결과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명령과 함께 사용을 할 거냐, 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사용이 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명령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애드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명령들이 하나씩 우리가 학습을 할 때마다 이 1번 자리에 나오는 명령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1번에 해당되는 명령을 수행을 해서 내 입맛에 맞게 해당되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는, 가공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요 1번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활용 사례적인 측면에서 이 명령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 응용, 지금 설명드리는 명령들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을 한다. 그런 용도로는 이 명령어들 말고도 추가로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8장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이프와 함께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이 명령들은 파이프의 뒤에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행 결과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 해당되는 명령들은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명령, 파이프의 앞단에 오는 명령들을 배울 때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명령들을 다시 한번 활용적인 측면에서 실습 예제로 사용을 하겠다. 자, 이런 측면으로 정리를 해두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각각의 기능들, 구조적인 부분을 일단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C 명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C는 파일 안에 있는 라인의 수, 단어의 수, 문자의 수를 출력해주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L 옵션을 쓰면 라인의 수를 출력해주고요. 마이너스 W 옵션을 주면 단어의 수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C 옵션을 사용하면 문자의 수를 출력을 해주는데요. 자,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보죠. 자, 터미널을 띄웠고요. 지금 현재 1114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있고요. 어떤 파일이 있는가 한번 보죠. 자, 이전에 우리 다른 명령을 배우면서 사용했던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들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파일은 1-10.tx라는 파일입니다. 마이너스 L 옵션을 주면 파일의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출력을 해주죠. 이 많은 정보 중에서 1-10.tx라는 파일의 정보 중에서 저는 21이라는 파일의 사이즈만이 지금 중요한 상태,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의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죠. 모아로 보면 되겠죠. 1-10.
txt라는 파일을 모아로 출력해 봤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네요. 10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1-10.txt라는 파일을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미리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 파일 시스템에 1-10.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나는 그 파일이 몇 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것처럼 ls를 하던가 모아라는 명령으로 출력을 해서 세어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굳이 내가 어떤 그 노동력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쉽게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 wc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안다는 거죠.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많은 명령어들 중에서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일일이 눈으로 세고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wc라는 명령으로 -l 옵션을 주고 1-10.txt라는 파일을 입력하면 엔터를 치면 이 1-10.txt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굳이 볼 필요도 없죠. 그냥 결과만 나오는 거죠. 10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c 옵션을 주고요. 엔터를 치면 이 파일의 내용을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이 21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결과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옵션을 명시적으로 주지 않고 출력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라인의 수, 단어의 수, 문자의 수를 디폴트로 출력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wc라는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파일을 제어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파일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wc라는 명령은 라인의 수, 문자의 수, 단어의 수를 출력을 해준다,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이 wc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명령들을 차곡차곡 머릿속에다가 구성을 해놨다가 제가 알고 있는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파일명을 제공을 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wc라는 명령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을 대상으로 이 wc 명령을 사용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파일 응용에 해당되는 명령은 4장에서 일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어드밴스한 명령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장까지 겸해서 우리가 이 명령들을 알고 있다면 좀 더 편리하게 파일을 제어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명령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은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정적인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이 파일을 제어하는 명령을 쓸 수도 있다는 건데요. 파이프의 앞단에 있는 명령이 실행한 결과를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 뒤에 있는 명령으로 전달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명령어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명령어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 실습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저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이 1114라는 디렉토리에 몇 개의 파일이 있는지 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ls 하면 되죠. ls에서 우리가 일일이 세어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파일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세어보면 되죠. 자, 이거는 아까 wc -l을 쓰지 않고 모아로 1-10.txt라는 파일을 열어서 이게 몇 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일일이 세보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wc라는 명령에다가 1-10.tx라는 파일을 입력을 했었죠. 10이라는 것을 바로 나오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요. ls-l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서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파이프를 통해서 ls-l을 수행하면 일단 파일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근본적인 정보는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정보를 파이프를 통해서 wc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면, 엔터를 치면 바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용도로도 여러분들은 이 파일 응용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wc라는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일을 응용하는 명령을 이제 전반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파일 응용 명령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활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좋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자 할 때 뭘 알고 싶으냐,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명령을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과 함께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에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명령을 수행해서 그 결과물 안에서 원칙적인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들어있을 때, 일단은 파이프를 쓰게 되면 명령어들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파이프 앞단에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일단 만들어내고,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뒷단으로 넘겨주면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많은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보를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편리하게 쉽게 우리가 어떤 뭔가 알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도 지금 배우는 명령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씩 지금 추가되는 명령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 파이프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유닉스 시스템에는 파이프 기능도 있지만 출력 재지정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파이프를 쓰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숫자를 파일의 내용을 일일이 세지 않고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어떤 파일의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세지 않기 위해서 파이프 명령과 함께 믹싱해서 명령어들을 이렇게 애드해서 쓸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파이프를 쓰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여러 번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1114라는 디렉토리에 몇 개의 파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렇지만 LS에서 출력된 결과를 내가 눈으로 세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파이프를 써도 안 된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출력 재지정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ls-l을 한 결과를 출력 재지정 해보죠. a.tx라는 파일로 출력 재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하러 보죠? a.tx라는 파일에 ls-l의 결과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 보면 사실 ls-l을 하면 파일의 정보가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지만, 여기 제일 상위에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디스크 블록이 몇 개가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디렉토리의 어떤 크기에 대한 정보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ls-l의 출력 결과 라인의 수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데요. 뭐 어쨌든 한두 개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ls-l을 통해서 a.tx라는 파일로 ls-l의 결과가 출력 재지정이 됐죠. 여기에 wc-l로 a.tx라는 파일을 주면 1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하나는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다라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센진 않은 거죠. 그리고 파이프를 쓰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ls-l로 a.tx라는 파일로 출력 재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wc-l로 이 출력 재지정된 파일을 이렇게 wc에다가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파이프를 쓸 때보다는 불편하죠. 일단 파일도 하나가 챙겨야 되는 거고요. 하나의 파일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명령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사실은 파이프가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L을 하면 중간에 파일이 생길 필요도 없고요. 한 번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명령들이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요 출력제 지정이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출력제 지정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C 명령을 통해서 어떤 파일을 제어할 때, 그 다음에 파이프와 함께 쓸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파일 응용과 관련된 명령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고요. 이제 하나씩 명령어를 추가하면 어떤 활용적인 측면의 능력이 늘어나겠죠. 자, 이제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cut 명령을 살펴보죠. cut은 파일 안에서 특정한 바이트나 특정한 필드를 추출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cut은 동일한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컬럼 단위로, 이 컬럼의 기준은 바이트가 됐든 어떤 필드가 됐든 컬럼 단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컷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 파일에서 내 관심 부분에 대한 컬럼을 잘라올 건데 바이트 단위로 잘라올 거라면 -C 옵션을 주게 되고요. -C 옵션은 바이트 단위로 잘라올 거다. 근데 몇 번째 바이트냐? C 다음에 이렇게 1을 주면 첫 번째 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10을 주면 10번째 바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C 옵션과 함께 1에서 3 이렇게 슬래시를 주게 되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바이트가 잘라오는 그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드를 추출해 오겠다. 그런 경우에는 -F 옵션을 주게 됩니다. -F 옵션과 함께 첫 번째 필드를 추출하겠다. 그러면은 필드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1을 주면 첫 번째 필드가 되는 거고요. 10을 주면 10번째 필드가 될 거고요.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드만을 추출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에서부터 3까지의 필드 값을 주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필드라는 부분은 그 딜리미터가 필요하게 되죠. 어떤 딜리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어떤 필드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대개 유닉스에서는 이런 땡땡 값이 나오거나 컴마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값들이 딜리미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딜리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필드고 두 번째 필드냐 이런 의미를 주려면 딜리미터는 -D 옵션과 함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D 옵션 뒤에 해당되는 딜리미터 값을 주면 이 cut 명령은 그 딜리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필드가 첫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옵션은 -F 옵션과만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C 옵션은 바이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렇게 C 옵션과 함께 해당되는 바이트에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 cut 명령에 대한 예제를 할 때는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모아로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는 아는 전제 하에서 cut 명령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한번 보죠. 자, 패스워드 파일은 우리가 이전부터 여러 번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파일인지 아실 거고요. 이렇게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콜론이 딜리미터죠. 그래서 첫 번째 필드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계정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딜리미터 뒤에 UID, 그룹의 아이디, 이런 정보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컷을 통해서 한번 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 하고요. -C 옵션을 줬습니다. 뭐냐면 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 중에서 임의의 그 바이트만을
세로로 되어 있는 바이트만을 가져오겠다. 첫 번째 바이트만 가져오겠다. 지금 패스워드 파일은 동일한 포맷으로 이루어진 레코드거든요. 이 동일한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코드의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행만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자, 어떤 파일에서 etc 밑에 있는 w이라는 파일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값만 쭉 가져오게 되겠죠. 자, 만약에 컷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가져와 볼까요? 마이너스 C 옵션인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바이트를 가져오겠다. 어떤 파일에서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은 좀 가독성이 있네요. 뭐 메일이라는 거, SMS라는 거, GDM이라는 거, 프리라는 거, 유저 뭐 이런 값들 아마도 계정에 대한 값들의 일부 4바이트 값이 될 텐데요. 뭐 이렇게 3바이트로 이루어진 사용자 계정과 같은 경우에는 딜리미터도 포함이 돼서 왔네요. 어떤 필드 단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라인의 첫 번째 바이트에서 네 번째 바이트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패스워드 파일은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트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필드 단위로 제어하는 것이 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나는 사용자 계정의 값만 가져오고 싶다. 그 값만 필요하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패스워드 파일을 카피를 해서 일단 원본을 흩어뜨리면 안 되니까요. 패스워드 파일을 임의의 파일로 카피를 해서 그 파일을 열어서 사용자 계정 부분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파일을 데이터를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파일을 제어하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응용하는 명령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돌아가는 우회하는 일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컷이라는 명령으로 필드 단위로 제어를 할 건데요. 먼저 딜리미터부터 써볼까요? 딜리미터가 콜론이죠. 콜론을 딜리미터로 해서 어떤 필드를 가져올 거냐면 첫 번째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계정이 되겠죠. 어느 파일에서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라는 파일에서 자, 이러면 사용자 계정만 쭉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파일로 얻고 싶다면 자, 그렇다면 출력제 지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죠. 컷을 하고요. 딜리미터는 콜론인데 이 콜론으로 되어 있는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컬럼만을 가져오겠다. 어느 파일이냐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이다. 그리고 이 컷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나는 출력 재지정을 하겠다. 뭘로? 유저 name이라는 값으로 출력 재지정을 하겠다. 엔터를 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죠. 모아를 통해서 유저 name을 보면 자, 우리는 이 유닉스 시스템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을 얻게 됐죠. 별도로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삭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 값만을 싹 얻어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컷이라는 명령은 컬럼 단위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에서 원초적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컬럼만 바이트 단위로 필드 단위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컷과 함께 사용이 되는 활용 사례 중에서 그 파일 시스템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사용이 되는 예제는 그랩과 함께 요 다음에 나올 그랩이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그 파이프와 함께 사용이 되는 이 컷 명령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좋은 예제가 추가적으로 명령을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그랩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랩을 배운 다음에 요 컷 명령과 함께 파이프를 응용하는 거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이 컷 명령은 요 정도로 실습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